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10시 넉넉하게 5분에서 10분 사이에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도 이제 수업이 끝나서 네, 원단속하러 한 바퀴 돌고 물 한 잔 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거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괜찮으시고 좀 이따 마이크를 다 켜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웨비나가 아니라 회의이기 때문에 켜실 수 있으시니까 거기서 켜고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또 책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드리다 보면 인용할 책들, 사용할 책들이 있어서 책을 한 보따리 지금 일부만 조금 가지고 왔고요. 보자. 다음에 읽을 책. 여러분 학원 오늘 조용조용 하셨나요? 저희는 방금 전에 또 컴플레인 전화가 한 통이 와서 저희 부원장님 밖에서 또 응대하고 계신데 수강료를 계좌 이체하시고 누구 이름으로 집어넣으셨는지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은 내셨다고 또 화를 내시며 또 얘기가 들어오셔서 한바탕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원이 뭔가 말이 많아요.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자,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도 마이크를 다 키실 수 있습니다. 이건 웨비나가 아니기 때문에 보셔서 키시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으시고. 잘 들리는가요? 아니면 안 들리나 네, 잘 보네.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그러시면은 일단은 저걸 한번 해볼까요?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상태가 말이 아니군요, 제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승민 원장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라는 책 읽고 오늘 마무리가 돼서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함께 했습니다. 지금 참석자 10분, 저 빼고 9분 들어와 계시고 보니까 열심히 글을 남겨주신 핵심 멤버들이 다 계시는 것 같으세요.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간단한 소감, 저 혼자 뭐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얘기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또는 이 책 때문에 어떤 고민이 생기셨다라면 어떤 게 또 머릿속에서 맴돌고 떠나지 않으시는지 이런 이야기들 해가면서 책을 찬찬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 분 한 분 또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인수 원장님 마이크도 켜주셨고 비디오도 켜주셨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특별하십니다. 애들이 좋아하실 목소리인데.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노래 잘하실 것 같으세요. 목소리가. 예, 노래 좋아합니다. 어떠셨어요? 이번 책 보시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첫 느낌이었는지. 번째, 저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다 아, 보면 다른 원장님들 막 보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슬펐다기보다는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동기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서 맞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게 원장이 되면 사실 같은 동네에서 학원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뭐 치맥을 하던 얘기를 허심탄회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경쟁자이면서 동종업계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그러신 분들 찾기도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늘 외로운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라도 이렇게 계속 글을 읽다 보면 만나 뵙지 못한 분인데도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게 보여서 그게 참 마음에 좀 많이 위로가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책은 어떠셨어요, 원장님? 이 책은 김민수 원장님.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만드는 게 아니라 파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음,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그걸 돈으로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브랜딩 또는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면 파는 것조차도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만드는 게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단계는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음, 그럼 만약에 파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새로운 생각을 해보셨다라면 네. 원장님이 이 책을 느끼면서 아, 내가 팔려면 이런 걸 해봐야 되는구나라고 어떤 실천 포인트를 찾으시는 게 있다던가 아, 이런 게 좀 내가 더 해봐야 되겠구나. 뭐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할 부분을 찾으셨다던가 하는 게 있을까요? 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업 방향이 두 방향이거든요. 네네. 하나는 학원을 통해서 그 근본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프로그램만을 팔아가지고 공급을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방향이 있고 그랬었어요. 아,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그러면 프랜차이즈도 생각을 하신 건가요? 프랜차이즈는 약간의 단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영학원을 조금은 더 확장하려는 쪽으로 방향성을 다시 잡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이걸 남한테 팔아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내린 결론들은 저희 학원에 먼저 쓰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지고 있는 학원을 정확하게 잘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면은 학원을 만드시고 우리 학원은 이런 게 특징입니다라고 어떤 브랜딩을 한다라면 원장님이 지금 본인 학원에 이제 어,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라고 어떤 방향 설정은 원장님 마음에 드실 만큼 잘 되고 계신 걸까요? 어, 제 스스로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알리는 것이 확실히 문제인 것 같아요. 원장님 스스로는 잘 되어 있는데 알리는 게 문제라는 거는 네. 어떤 표현법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브랜딩이나 이런 부분을 밖으로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학원 일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만큼 그렇게 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비중이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나 이런 부분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김인수 원장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뭐 소위 말하는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요새는 유튜버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아, 저걸 꼭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글쎄요 꼭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저도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하면은 당연히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육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안 하셨다라면 본인이 하고 있는 부분을 어필하시는 노력은 요즘 시대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고객하고의 접점을 늘릴 채널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고민을 다 하자고 이 책을 읽고 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 이 책을 통해서 김인수 원장님이 새롭게 가지신 의문점이나 궁금증 혹은 해결되지 않는 어떤 화두가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이 뒤에 또 8차? 네, 그때. 그 부분에서 제가 가입을 한 지 얼마 안 되고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그 부분은 뒤에 더 찾아가면서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차근차근 해보시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분하고 또 인사 나누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마이크 켜주시고 계시는, 네, 우리 양희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럼 마이크 끄면은 안 하는 거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어차피 다 한 번씩은 여쭤볼 겁니다. 원장님 어떠셨어요? 열심히 글 쓰신 거 보면서 아, 뭔가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긴 했는데 원장님 스스로는 어떠셨는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걸 또 남기셨을까요? 사실은 책을 많이 읽어 왔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 네, 브랜딩은 아니더라도.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뭐 다른 분하고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번이 지금 사실은 처음이에요. 네, 혼자 읽고 필사를 한 다음에 대개는 이제 제가 읽은 책을 학원 선생님들한테 내용을 잘 얘기를 해줘요. 제가 요즘에 이런 책을 읽었다,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만 해서 이제 안에서만 이렇게 오손도손 지내다가 이번에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느끼고 뭐라 그럴까, 어, 지금 학원을
뭐 본의 아니게 학원을 하면서 저는 학원 형태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학원 형태를. 그래서 학원의 업무를 뭐 종사해 본 적도 없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 교육적인 그것을 학원이라는 형태를 해볼까 하고 나서 그냥 제가 원하는 걸 구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해서 좀 남들하고 어떤 학원 형태를 얘기할 때는 제가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그런 커리를 제가 만들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부 프랜차이즈를 안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운영을 해보다가 이번에 사실은 이 독서를 하겠다라고 약간 마음을 먹은 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꼭 나만의 방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됐어요. 하면서 여태껏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실천해왔다는 많은 것들이 좀 정교화되는 그런 과정을 좀 겪었어요. 그리고 약간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집안 잔치같이 이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약간은 좀 객관화된 어떤 그런 시선을 좀 받으면서 좀 그런 각도에서 제 자신을 좀 쳐다보게 된 것 같아요. 브랜딩을 통해서 나를 쳐다보는 각도까지. 예,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원장님 여태까지 책을 꾸준히 봐오셨다고 하니까 보신 책 중에서 이거는 학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볼 만하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 중에서 뭐 아주 작은 자기 습관의 힘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의 그런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 많이 읽어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있고 뭐 이렇게 만약에 추천해드리고 뭐 제가 어떻게 추천해드립니까? 뭐 책은 다 좋은데. 카네기의 뭐 그 책들이라든가 이거 혼자서 주로 많이 읽었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책들은 뭐 여러분들도 다 읽으셨을 거예요. 뭐 그릿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딸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름이 뭐였어요? 칼비테의 자녀 교육론 이런 책들을 쭉 읽어오면서 제가 읽어서 괜찮은 건 학부형들한테 계속 도서를 많이 권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 그래서 책을 읽게끔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사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해왔는데 저는 일단 칼비테의 자녀 교육론 같은 거는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근데 그 책은 약간 사실 재미없잖아요. 좀 책이 조금 길고. 그쵸. 약간 두꺼운 감이 있긴 한데 좋은 예. 책입니다, 확실히. 예, 그래서 저는 제 딸한테도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가까이 못 있으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그렇지만 도와줄 수는 없고 가까이서. 그래서 딱 두 권의 책을 제가 보내줬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칼비테의 자녀 교육론이었고 네. 또 하나가 그릿이었어요. 네. 그 두 권을 보내주고 그 두 권을 관점으로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쭉 지내보니까 이제 이 두 개의 관점만 잘 이제 균형을 맞추면 아이들 훌륭하게 잘 키울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고영성 작가의 뭐 이렇게 부모 혁명, 낭독 혁명 이런 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읽히면서 그거는 또 우리 부모님한테도 계속 읽히는 책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봤으면서 나 자신은 내가 독서를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바깥에서 이렇게 교류하거나 나누어 본 적은 사실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나누면서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또 그렇게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원장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시간을 거기서 푹 빠질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좀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사실 나만의 독서법을 잘 가지고 책을 읽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 걸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게 되면서 아마 나를 바라보게 된 게 가장 저한테는 이번에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마 다른 분들도 글을 올리셨던 미처 올리시지 못하셨던 다른 분들의 글을 그래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직 사실 좀 익숙치 않아서 혹은 어떤 분은 되게 수줍음이 많아서 글로써 혹은 나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댓글에 달리는 숫자라든가 뭐 이모티콘으로 이제 하트 같은 거 눌러주시는 분들 보게 되면
각자의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서 다른 분들 글들 보면 참여해 주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분명히 아마 우리 양 원장님 해주신 얘기에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책 중에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제가 칼비테 책은 아마 렉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신 것 중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책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칼비테 교수법은 책은 정말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좀 재미는 없는데 보시면 장점은 뭐냐면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칼비테 교육법이 굉장히 유명한 교육법인데 생각보다 또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책이거든요. 이게 칼비테 교육법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는 그 꿈꾸는 다락방하고 최근에 쓰신 책 중에 에잇을 쓰신 이지성 작가님이 있어요. 이지성 작가님이 어디 방송에서 얘기할 때 칼비테의 책을 갖다 굉장히 적극 추천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셨는데 이 책이에요. 칼비테 교육법에 대한 책이고 실제로 이지성 작가도 칼비테 교육법에 관련된 책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독일어판 책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번역돼서 출간된 게 최근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조금 보시는 게 좋은데 잠시만요. 쟤는 왜 카메라가 저를 안 보고 저기를 보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앞에 설치된 모니터만 지금 4개여서 아무튼 그래서 이게 조금 칼비테 교수법 책은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재미가 없는 책인데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보시면은 엄마들하고 상담하시게 될 때 마치 자녀 한 10명 키워본 것처럼 그리고 뭔가 조금 이제 교육 철학이 있고 좀 깊이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지식을 간접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책이 좀 재미가 없긴 한데 이게 실제로 자신의 자녀를 키운 칼비테 교수의 이제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아이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돼 평균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을 키웠던 그 애들을 더 우수하게 키웠던 이런 내용들이어서 부모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이 책을 읽으면 이거죠. 여러분 뭐 부모가 되시렵니까? 학부모가 되시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에 괜찮은 책이어서 원장님 들이시라면 휴가철 같은 경우에 조금 심도 깊게 읽어서 학부모한테 말빨 세우기 하고 싶으시면 읽으신 걸 추천드리고 아직 나이가 젊으셔서 아직 자녀를 갖다 그렇게까지 키워보지 못하신 분이시라면 더더군다나 저는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이 책이 만약에 좀 까다롭고 어렵다라면 이 책하고 비슷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만한 책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일명 이제 원장 말빨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읽을 만한 책은
지금 몇 권 가져왔는데 쉬운 책부터 보여드릴게요. 애들하고 할 때 뭔가 좀 아는 척하고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데리고 할 때 삶에 대해서 뭔가 좀 내가 썰 좀 풀다든가 하는데 이제 애들 농담 삼아 하기 좋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종류의 책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공유를 끄면은 화면이 제가 커지니까 보이시겠죠? 음, 공유 중지를 눌러볼게요. 이 책이거든요. 어,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인데 보통 이런 종류예요. 뭐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하나 정도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더럽게 많아요, 내용이. 글자가 되게 빽빽해서. 근데 재미삼아 읽어두기도 좋고 애들한테 웬만한 그냥 시덥지 않은 농담하는 것보다 야 니네 이런 거 알아라 하면서 얘기하기는 꽤 괜찮은 책이어서 요런 거 이제 간혹 가다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지고 애들 읽을 거리 주고 뭐 하는 식으로 하기에는 이 책 괜찮아서 이런 종류의 책도 추천드리고 칼비태 교수법처럼 묵직함을 좀 갖추고 싶다. 근데 칼비태 책이 조금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러시면 우리나라의 칼비태급은 아니지만 칼비태처럼 뭔가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해주시는 분 중에 이분의 책을 정말 추천드려요. 김정원 작가님. 김정원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 가장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하신 이겁니다. 아이의 공부 태도가 바뀌는 하루 한 줄 인문학 이런 책이거든요. 이게 시리즈로 있어요. 최근에도 시리즈가 한 건 나온 것 같은데 학부모가 필사해 가면서 아이하고 같이 느끼는 약간 이런 개념인데 고전의 한 대목들을 인용을 해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접근하셔라 이렇게 대해 주셔라 아이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과 함께 좀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부모 교실 같은 걸 하실 거다. 학부모들이랑 같이 책을 읽으실 거다. 뭐 이런 과정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김정원 작가님 이 책 정말 추천드려요. 김정원 작가님. 실제로 제가 이거 추천드려서 원모사 이전 기수 원장님 중에 이걸 가지고 여름방학 때 학부모 필사 클래스를 열었던 원장님 계셨어요. 형태는 지금 저희가 원모사 하는 것처럼 밴드에다가 이렇게 요 형태를 저한테 허락받고 그대로 해가지고 본인이 미션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학부모들과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눠서 반응이 좋았다. 그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원 작가님 책은 읽으신 분이라면 다 추천하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 이 책은 저희가 같이 읽을 책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교수법 교육에 관련된 책이라 제가 함께 보는 책들은 보통 이제 실제적 도움이 되는 마케팅 브랜딩 이쪽 책이니까 요거는 추천드립니다. 그중에 이 책처럼 조금 유명하고 애들에 대해서 썰을 풀 때 조금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서 조금 더 오래된 책이 저는 이 책도 추천드려요. 좀 된 책이지만 공부머리 독서법. 이 책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특히 어학을 다루시는 어학이나 영어나 국어를 다루시는 원장님들이시라면 애들에 대해서 조금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참고로 되어 있는 뭐 다큐멘터리 제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테스트를 분석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막 도표 같은 거 있는데 이거는 잘 보시면 뭐가 좋냐면 영어학 원장님들 강력 추천. 특히 이제 국어나 어학 쪽도 추천. 그 다음에 수학 원장님들도 참고하시면 좋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을 갖다가 도표만 깨끗하게 정리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입학 상담할 때 어머니 아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썰을 풀기에는 논리적인 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책 여러 권 보는 효과를 한 번에 거둘 수 있는 상담할 때도 상당히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것도 실용서죠. 그래서 추천을 드려요. 특히 영어 초등 영어 하시는 분은 무조건 추천. 그 다음에 칼비테급과 비슷한 뭔가 나를 좀 돌아보고 싶고 재정립을 하고 싶고 내 인생을 꺼내서 뭐 살펴보고 싶고 이 정도의 니즈가 계신다라면 추천드릴 만한 책은 여러 권 중에 지금 2권만 가져왔는데 한 권은 이게 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게 브랜딩을 하는 거에서도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첫 번째 추천드린 책은 너세니얼 브랜드가 쓴 이 책이 있습니다. 자존감의 6기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곱씹어 보면서 읽게 됐던 책이고 내 삶을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좀 되돌려 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고, 책이 묵직합니다. 상당히 묵직해서 한 번에 읽히는 책은 사실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나눠서 여러 번을 보고 말고 하다가 이제 좀 마음이 힘들 때 그냥 작정하고 좀 이제 봤던 책인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마음에 좀 많이 제어를 좀 다시 한번 세워보는 도움이 됐던 책인데, 추천을 드리지만 읽으시는 건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책이 글자도 작고 500페이지 정도 돼요. 두꺼운 책입니다. 요 책만큼 괜찮은 책이 얘가 조금 너무 철학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면 얘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데 같은 결로 얘기하는 책이 뭐냐면 요 책이 있어요. 에센셜리즘. 그렉 맥커운이라는 분이 쓰신 책. 요 책도 본인의 정체성, 예를 들면 이걸 학원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 학원의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데 생각해 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요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추천받아서 읽었기도 했는데 이 책 뒤에 본질에 집중하는 힘 에센셜리즘 했으면 사실 읽고 싶은 제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책 뒤에 뭐가 써 있었냐면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노력한 성과에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노력과 성과는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이 말에 좀 충격이었어요. 노력한다고 성과가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인데 문득 이렇게 받으니까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어서 무의미한 다수가 아닌 본질적인 소수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요 캐치프레이즈가 마음을 후벼파는 바람에 이제 읽게 된 책이었는데 이것도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나온 지 좀 된 책이긴 한데 이제 벌써 보니까 누렇게 되기 시작하네요. 책 가장자리가. 2014년도니까 좀 된 책이죠. 이 책도 추천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희는 다시 그러면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책들은 사실 같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니까 브랜딩이 사실은 나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좀 바로 서야 내 입김이 닿은 내 교육 철학이 닿은 학원이 드러나시는 곳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분하고 또 이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민경 원장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고 수학을 읽다. 네, 렉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얘기 나온 김에 여쭤볼까요? 수학을 읽다 원장님 혹시 마이크 네. 켜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맨 처음에 학원 이름을 듣고 참 이게 어느 학원일까 궁금을 많이 했습니다. 수학을 읽다인데 학원은 영어 학원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수학 학원인가? 네, 헷갈려요. 수학처럼이란 영어 네, 학원 원장님도 계셨고 네. 수학을 읽다도 계시고. 자, 원장님 혹시 이 책 보시면서 원장님만의 뭔가 남긴 게 있다라면 어떤 포인트이실까요? 사실 이번에 원모사는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 해가지고 책을 다 읽지를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원장님이 브랜딩에 대한 다른 책을 추천하신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다 읽었거든요. 그 어떤 책을 책이셨을까요? 읽으면서, 잠시만요.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일까요? 맞아요. 그 책이에요. 네, 네. 네, 그 책을 읽으면서는 제 브랜드를 색깔을 입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학을 읽다라는 그 이름을 정했었거든요. 음, 그리고 거기에 그 색깔을 입히는데 내가 학부모들한테 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원, 이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네, 실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했었죠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네. 뭐 그 사이에 어떤 그 효과를 보셨다거나 뭔가 변화된 걸 느끼신다거나 하시는 게 있을까요? 가능성을 어, 본다거나. 네, 음, 사실 그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하고 그 성실사 하면서 네. 느끼는 거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그거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꾸준히 얘기하는 거. 예.
그게 제 색깔을 브랜드를 더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이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실제 얘기를 교사진 내지는 학생 학부모가 하는 게 네.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네. 생각하는 거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실제 얘기를 나누고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네. 해보시면서 맨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어떤 이런 포인트도 혹시 있을까요? 음. 아니면 어떤 얘기를 나눠봤더니 반응이 생각보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라든가. 음. 사무실에서 하면서 그 학원의 브랜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를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오가실 때 있잖아요. 뭐 인사를 하러 네네. 오시거나 결제를 하러 오시거나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 줬는데 저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낯설었나 봐요. 아, 그래서 낯설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 제 브랜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꾸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일정하게 계속 얘기를 해야지 내 브랜드가 이미지가 굳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 하루아침에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돈을 때려 부어서 엄청나게 마케팅하고 광고하면 되는 건데 그 방식은 사실 아닌 거고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꾸준히 사부작 무심하게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네. 자, 또 다른 분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알기로 이제 처음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점 글이 점점점점 길게 써 주셨던 원장님도 제가 기억하는 원장님 중에 하나가 이제 강원도의 이제 민 원장님 혹시 자리에 네,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점점 글이 길어지시던데 어떠셨나요? 암, 저는 이제 20년 넘게 혼자 학원 하다 과외하다 다시 이제 학원을 하고 있어요. 네네.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처음 다시 이제 학원을 나왔는데, 그냥 소개로만 학원을 이끌어 오다가, 근데 요즘 점점 소개를 안 해주시잖아요. 학생도 잘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홍보란 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홍보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원모사를 알게 돼가지고 브랜딩 그 관련 책을 읽고 아마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혜택을 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원모사를 통해서요. 보셨다라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아까 저는 그 홍보라는 것 갖다가 솔직히 거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냥 소개로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끌어왔던 학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라는 거 갖다가 이제 하려고 이제 안 되겠다, 홍보해야 되겠다. 근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갖다가 전혀 방향도 못 잡았고 그냥 아는 게 기껏해야 전단지 만들어 볼까, 뭐 플랜카드 붙여볼까 이 정도였거든요, 솔직히.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하면서 뭐 블로그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해서 블로그도 하려고 해봤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뭘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홍보란 걸 갖다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네. 이게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지, 그러니까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제대로 잡질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용적이시. 이번에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블로그를 갖다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런 걸 홍보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갖다 또 알려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잡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된 책이라고, 그리고 이 원모사 활동이 엄청난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이 독서 모임을 계속 지금 1년이 다 돼가면서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저는 그 생각해요. 도움이 된다라는 건 실제로 그 뭐야 경제적인 이득이 될 만큼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욕심이긴 하거든요. 한번 이제 이것저것 해보시게 됐고 방향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효과를 체감하신 어떤 실제 해보신 예시가 있을까요? 블로그 글도 쓰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게 이런 반응이 왔다라든가 그 뭐 얼마 전에 이제 광원 외고 네.
학생이 이제 그 겨울방학 2달 동안 좀 특강을 해달라고 이제 문의가 왔는데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분이셨어요. 네. 어머님이. 근데 우연히 이제 그 블로그가 있다가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저희 학원 블로그를 갖다 이제 들어보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고 나서 좀 더 마음을 정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저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2달 동안 일단 겨울방학 동안에 특강을 갖다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하나만 봐도 블로그를 갖다가 하면서 브랜딩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블로그로 본 것 같은 그 학생은 실제 수업은 잘 적응하고 잘 따라가는 것 같나요? 이제 2번 수업했거든요. 네. 월요일부터 해서 월수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학생이 아무래도 그 외국 학생이니까 저희 강원도 쪽이 여기 강원도 또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학습 그 그 현실이 되게 안 좋아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좀 열이 돋고 그래서 제가 요 한 5, 6년 정도 솔직히 학원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감도 많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예전만큼 따라와 주질 않으니까 이게 가르치는 보람도 못 느끼고 그래서 이제 막 좀 갈등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대답도 잘하고 해서 좀 가르치는 보람이 좀 오래간만에 가르치는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도움이 되셨으니까 또 앞으로도 네, 어떻게 또 이걸 잡아가실지 기대가 좀 많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네, 궁금하신 건 저랑 또 계속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서윤 원장님하고 수학을 읽다 원장님이 아까 책 제목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게 영상이 나중에 밴드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 영상에서 돌려보시면 그 파트 찾아보시면 될 거고 혹시 그래도 지금 답답해서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책 제목 요렇게 해서 이제 캡처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아이고 무거워라. 잠시만요. 이 공유를 끄면 되겠죠? 네, 현재 이 책입니다. 보셨던 책들 이렇게 하시면 책 제목이 한 번에 나올 것 같은데 무거워요. 저 지금 하나, 둘, 셋 그냥 캡처하세요. 어차피 영상이 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무거워서 자, 또 다른 이야기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책 제목, 네, 나중에 동영상 참고해 보시겠으면 좋겠고. 자, 또 다른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글을 열심히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네, 이분도 지금 계시다라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김춘강 원장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대화 가능하실까요? 답이 없으시면 좀, 네,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떠셨어요? 원장님도 점점 뭔가 빠져드시는 게 보였는데,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실제적으로 얻어 가신 게 있는지. 그 뭐지? 좀 나를 좀 되돌아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그동안에는 좀 많이 홍보라든지 이런 거 생각 못 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 원장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뭘 홍보해야 될지도 잘 몰랐고 그다음에 자꾸 이제 뭘 내세울 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이제 그걸 이렇게 쓰면서 조금 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희 학원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계속 어필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에 조금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음. 혹시 이 책을 읽으시면서 뭐 새롭게 생긴 고민거리나 궁금증은 혹시 있으실까요? 이런 게 사실 요새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제 딱 우리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그게 좀 되게 명확해지고 싶은데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딱 내가 글 몇 줄로 딱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도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명확한 브랜딩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해볼 만한 주제들을 고민해 보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요. 원하는 게 사실 생각만큼 한 번에 나오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간도 필요하고 다양한 관점도 필요하고 그러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따져본다면 저는 일단은 생각보다는 글로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사그라들 수 있는데 그걸 어떤 형태로도 메모로든 어떻게든 글로 남기게 되면 그 글이 모여고 쌓였을 때 보여지게 되는 인사이트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꼭 남기셨으면 끄적이더라도 메모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만약에 글로 남기는 과정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보고 싶다라면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을 한번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OY라고 하는 이제 5번의 반복하는 과정의 질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기획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참고만 해야 될 건데 이렇게 떠올려 볼게요. 김 원장님 혹시 학원이던 학원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이던 원장님의 지인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거나 원장님을 좀 그래도 관계를 좀 몇 년이라도 해 보셨던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원장님의 아는 사람 범주 내에서 원장님에게 저는 원장님의 이런 걸 배워보고 싶어요. 원장님의 이런 걸 담고 싶어요라는 소리를 들으신다라면 그분들이 어떤 거를 원장님한테 배우고 싶다고 하시던가 아니면 어떤 거를 듣고 담고 싶다고 얘기하시는지 그런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뭐 친구가 돼도 좋고 가족이 돼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뭐 학원 관계자도 좋고 전혀 상관없는 것도 좋고 학원하고 무관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김춘강 원장님의 모습 전체적인 거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부럽다 이런 걸 담고 싶어 하더라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하더라 라는 게 있을까라는 거죠.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또 있을까요? 꼼꼼하다, 꼼꼼하다. 보통 잘 살핀다. 잘 살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군요. 자, 네. 이런 것처럼 뭐냐면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무슨 얘기냐? 남이 나에게 부러워하는 것 또는 배우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신 거를 한번 되돌아볼게요. 부지런하다, 꼼꼼하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 강연이 있어서 성실사 강연을 다른 기술을 강연했었는데 해당 원장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다가 그 원장님네 학원의 브랜딩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 게 뭐냐면 원장님께서는 본인 학원의 특징이나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다. 뭐 딱히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도 사실 자세한 얘기가 안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것 중에 제 귀에 들렸던 단어 중에 하나는 한 지역에서 20년 넘게 학원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그 지역에서 20년 넘게 하셨으면 동네 거의 지역 유지급 아니시냐. 학교도 다 파삭하실 거고 하실 텐데 원장님은 내신 대비 거의 그냥 날로 먹는 것처럼 쉽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아니요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원장님 학원의 내신 대비 특징이 있는데 아니 뭐 딱히 이렇게 매번 말씀이 그러신 거예요. 딱히 뭐 다른 게 없다 비슷하다 뭐 남들 하는 만큼 한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요. 그래 계속 꼬치 꼬리 물고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이 원장님 하시는 게 내신 대비를 성적은 잘 나오냐? 성적은 뭐 열심히 하는 애들은 나오는데 안 하는 애들은 안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뭔가 좀 특징을 잡아드리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그럼 성적이 잘 나오는 애는 어떻게 하길래 성적이 나오냐 했더니 될 때까지 하신대요. 될 때까지 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느 정도 하시길래 될 때까지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얘기를 갖다 썰을 푸시는데 예를 들면 강의를 하고 문제를 풀리고 오답을 한 다음에 문제를 다시 풀리고 지가 푼 문제를 설명하게 하고 설명한 걸 한 장으로 요약해서 제출하게 하고 그게 되면 심화 문제로 넘어가서 다시 하고 심화 문제 오답 노트하고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걸 다 하신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배우고 싶다거나 궁금하거나 부러워하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일 가능성이 크냐면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본인이 못 느껴요. 나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남들도 다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뭐 내세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쭤볼게요. 김충호 의원님, 부지런하다라는 걸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실 뭐 사람들을 다 부지런하죠. 근데 굳이 원장님한테 부지런함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타이밍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도대체 뭘 보고서 나한테 부지런하다는 걸 배우고 싶다고 할까 생각해 보신다라면 음, 왜 원장님한테 부지런함을 배우고 싶어 할까요? 음, 시간도 잘 지키고요. 그 시간도 잘 다음에 지키고 어, 그 뭔가를 뭐 이렇게 같이 얘기했었을 때 뭐 하자 그러면은 그거를 빨리 실행하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그 빨리 실행한다. 무리해서. 네. 또 다른 건 없어요. 보통 이제 빨리 한다. 그럼 이제 보통 추진력을 배우고 싶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부지런함을 배우고 싶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냥 부지런하다는 거는 이제 그냥 얘기하다 보면 이게 좀 뭐 일찍 일어나고 그다음에 좀 학원이라도 좀 많이 더 신경 쓰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혹시 원장님만의 어떤 습관이나 루틴이 있으신 편이신가요? 루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원에 좀 일찍 나가고 얼마나 일찍 나가시는데요? 수업 몇 시간 전에 나가시길래 일찍 나가신다고 하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아, 나가시는데요? 얼마나요? 네. 보통 9시? 수업이 몇 시부터인데요? 1시? 1시에 수업하는 걸 점심 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전 9시에 출근하신다. 이유가요? 음, 그냥 문을 일찍 열어놓고 싶어요. 왜요? 저 그런 것도 같으면 더 자고 그렇고 싶을 텐데. 그다음에 그리고 음, 모르겠어요. 그냥 학원 오픈할 때부터 약간 아침 생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침 이렇게 조금 시간 그렇게 좀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아침 시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앉아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둘러보고 그런 것들. 자, 이게 이런 그게 식으로 얘기를 없어요? 해보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은 원장님의 말을 이해를 전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잠을 자고 싶지. 아침 9시에. 전 집에 가면 지금 퇴근하면 새벽 1시 반에서 2시란 말이에요. 근데 아침 9시에 학원을 출근하는 건 절대 아니죠. 점심 먹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볼게요. 지금 얘기하시면 1시 수업 시작하신 분이 아침 9시에 나오면 도대체 몇 시간? 10시, 11시, 12시, 1시. 아이들 만나기 4시간 전부터 학원에 와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만나는 건 4시간 전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게 원장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뭘 하는지에 대한 게 아이들을 만나는 설렘과 준비하는 시간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학원 수업 혹시 몇 시에 마치세요?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퇴근하자면 또 남아서 뭔가 더 하세요. 어, 될 수 있으면 빨리 마치자마자 집에 가려고 하죠. 가는 뭐 건 몇 시에 정리는 가세요? 다 하고. 예. 하고 정리는 다 하고. 네. 그럼 도대체 학원에서 아침 9시에 가셔서 보통 몇 시에 집에 가십니까? 어, 그 요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으로. 9시에서 10시? 24시간 중에 13시간을 학원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것도 광고를 하게 되면 그게 카피예요. 내 인생의 몇 시간이야? 60%는 우리 학원 아이들에게 바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야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 이런 경우라면 저 같으면은 카메라 하나 들고 원장님 하루 생활을 13시간을 브이로그 촬영하듯이 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야, 우리 원장님 애들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고생하는구나. 100마디 말보다 그거 한 편으로 동영상 한 편 편집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가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사실 아르바이트생 하나 고용해가지고 한 돈 5만 원, 10만 원 주고서 하루 종일 내가 하는 거 좀 편집해가지고 주고 편집해달라고 해서 브이로그처럼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장님들이 평상시 하고 있는 습관처럼 굳어져서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원장님의 장점이자 특징일 수 있는데 본인은 너무나 매번 하던 거여서 그게? 하고 이제 미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돌이켜 보시는 것도 사실은 브랜딩에서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남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도 방법이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 외에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지금 아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것도 공유를 좀 중지하고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요. 이 책들은 제가 같이 읽지는 않을 책일 거예요. 근데 책이 좋으니까 그 브랜딩에 관련돼서 조금 더 공부하실 거라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같이 읽었던 책은 전우성 작가의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입니다. 이 책은 저희가 29cm 뭐 스타일시어 이런 것들을 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컨셉의 책을 쓰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이 조금 더 좋아서 저는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하고 비슷한 게 뭐였냐면 카카오 브런치 브랜드 마케터가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컨셉, 다른 그 동종업계 다르신 분이잖아요.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비슷한 제목이 뭐가 있냐면 뭐 어느 날 사장님이 브랜드부터 하자고 했던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책들 중에 이렇게 비슷한 디자인의 책들 같은 게 그런 책들이 좀 있어서 이 책하고 비슷한 결로 이 책도 좀 추천을 드리니까 이제 해보실 수 있고 요 비슷한 결인데 우리나라 작가가 아니라 외국 작가가 썼다. 그러면은 그 책이 이제 요런 책이에요. 셋의 책의 종류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쓴 사람이 누구냐, 외국 경험이냐, 국내 경험이냐, 국내에서 카카오 같은 좀 이런 쪽이냐, 아니면 뭐 우리가 읽었던 뭐 스타일시어 네이버 뭐 이런 쪽이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비슷한 장르니까 요것도 한번 보실 수 있고 이 책들을 제가 추천드린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책을 그냥 잡다하게 닥치는 대로 다 보는 편이어서 책 추천회가 그냥 다 깔아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걸 다 읽을 생각을 버리시고 서점 가셔서 한두 페이지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책 그냥 한 권 정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처럼 그냥 무턱대고 다 사서 우겨놓으시는 거는 그건 제 스타일이니까. 그 다음 전우성 작가가 뭔가 현업에 있어서 현업적인 얘기를 듣긴 했는데 조금 더 많은 사례를 얘기를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추천드리는 책이 이건 원모사 저희가 예전에 했던 책인데 그 책이 뭐냐면 홍성태 교수님 최근에 쓰신 책도 있긴 한데 저는 이 책이 더 좋았어요. 이건 무조건 추천할 책.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이 책은 무조건 추천합니다. 이건 원모사 저희 초창기 같이 읽었던 책이에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고 상당히 사례가 많고 단점은 이게 책이 좀 오래됐어요. 나온 지가. 2012년 7월 15일이니까 발행된 지가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책이죠. 그래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이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10년 전 사례여서 약간 뭐랄까 올드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책이다. 오히려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이면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이때까지 유명했던 대다수 브랜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면 저랑 비슷하시거나 제 연령대 윗분들이라면 더 이해가 더 잘 되죠. 맞아 그때 그런 거 있었어 하시면서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인 원장님이셔서 학원 브랜드이면서도 동시에 나라고 하는 원장 자신의 개인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좀 필요하다. 블로그, 아까 우리 민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블로그 이러이러한 걸 쓰고 있다 하는데 사실 하고 있으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단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게 궁금하시다라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책. 퍼스널 브랜딩은 이제 업체가 아니라 개인을 브랜딩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학원은 저는 원장님의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시각인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원장님이 블로그를 개설하셨습니다. 학원 블로그를 개설하셨는데
학원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하신 거 하고 원장님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하신 건 조금 달라요. 학원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하시면 학원에 있었던 일이거나 우리 학원 프로그램이거나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소개하거나 이런 걸 하실 거잖아요. 근데 원장님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하셨다라면 교육을 하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일상이나 이런 것들도 어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블로그에 간간히 뭐 커피숍이라든가 맛집 같은 정보도 뭐 종종 올리고 싶고 약간 이런 컨셉이라면 학원 블로그보다는 개인 블로그 같은 컨셉이 낫고요. 뭐 그걸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즈를 도입해서 하시지 않거나 1인 학원 체제이신 경우거나 원장님이 수업을 하고 계셔서 원장님이 메인 강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형태라면, 그리고 학원 이름이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다면 학원 이름보다는 원장님 이름 3글자를 각인시키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런 경우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추천드리는 책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콘텐츠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일하던 회사의 사장님이 뭐고 해서, 근데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이 누구냐면 브랜딩의 회사였어요. 그분이 이제 조현심 작가분이신데,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유튜브도 하시고 뭐 팟캐스트도 하시고 되게 활동을 많이 하세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본인 카페도 있으시고, 그 카페도 가입해서 활동하시면 많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동명의 강의도 있고요. 전 강의도 들었고 책도 있습니다. 동명의 강의도 괜찮았고 책도 있는데, 강의 스타일이 좋으신 분은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시면 책을 보셔도 강의보다는 더 저렴하게 책의 내용을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 이 책의 목차를 잠깐 살펴보면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면 되는구나라는 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조금 겪게 되는 현타는, 이분 스타일이기도 한데 황소처럼 우직하게 꾸준히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글 뭐 1000개를 써야 된다, 뭐 몇 개를, 약간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된다라는 약간 요 개념이 좀 있으셔서 굉장히 개념은 좋고 배울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너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래도록 시간을 집중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만 하셔라. 이 책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 책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책인데 최근에 나온 책,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원모사 하시는 분들 중에 함께 읽기로 한 책이 다 종료된 다음에 이 책을 읽으셨던 분이 한 분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 책이 이 책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책이에요. 파란색 책. 사실 이 2권의 책은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하고 생각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언젠가 보긴 볼 것 같은데, 보게 된다면 둘 중에 한 권을 정리하고 한 권을 서브로 붙여가지고 원모사를 할 생각이긴 한데, 우리가 이참에 브랜딩 책을 읽었으니 관심이 되시고 책을 더 읽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2권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딩의 끝판왕을 보고 싶다. 끝판왕을 보고 싶다. 제대로 보고 싶다. 마음만으로는 시간만 있으면 대학원 과정 한번 밟아보고 싶은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끝판왕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정말 무식하게 대학 교재 같은 책, 이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커 교수, 브랜딩 업계 제일 유명하신 교수님이시죠. 이분의 브랜딩 정석, 말 그대로 이게 말 그대로 정석입니다. 수학의 정석처럼 다 들어가 있어요. 책을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추천을 드리지만 강력하게 추천드리지 못하는 게 책의 압박감 때문인데, 이 책 글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본 책이에요. 저희 책이 작긴 하지만 이게 좀 일단 크죠. 자, 이걸 돌리는 순간 두께가 이만큼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라고 추천은 강력하게 못 드리고, 이게 페이지가 거의, 그쵸, 이것도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이니까. 근데 말 그대로 정석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 나와 있는 웬만한 개념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현실에서 느끼고 적용해서 하나하나 풀어낸 책이 저희가 본 이런 책의 종류라고 보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은 이 책에 담아 있어요. 저도 이걸 그래서 저기 그거 무슨 이론인데 하게 되면 이론 찾으려고 이 책을 갖다 무슨 사전처럼 진짜 교과서처럼 확인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괜찮다. 이걸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참에 다음 기수에서 저희 같이 읽은 책은 뭐냐면 브랜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남과 다른 나만의 특징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차별화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나온 책, 저희가 읽었던 책에는 디퍼런트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책 저기인데 안 가졌네요. 디퍼런트라는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디퍼런트라는 이미 그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된 차별화 포인트에서 처음 얘기하는 게 잭 트라우트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책이에요. 마케팅 분야에서 굉장히 고전인데 저희가 짝수 기수는 조금 심도가 깊은 고전 같은 책을 읽는 기수여서 이번에 선정한 책이 이 책입니다. 포지셔닝. 이게 리뉴얼된 판이라 조금 표지가 조금 다를 수 있으신데 이게 저희 책이니까 지금 보시면 이 책도 좀 작고 두께는 더 두꺼워요. 그리고 책의 묵직함은 이 책이 훨씬 묵직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기에서 함께 읽은 책은 이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라 이거는 뭐 마케팅 공부하는 분들 물어보게 되면 무조건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긴 한데 재밌는 책이라 좀 빨리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볼 책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읽었던 글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북토크잖아요. 그래서 그 공유하시고 싶은 내용이거나 질문 뭐 이런 거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는 거 환영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 주시는 거 환영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참석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글은 이제 조미영 원장님 쓰셨던 글이신데 처음에 본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 뒤에 내용이 사실은 전혀 많이 와닿아서 이게 지금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한 것의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강의라는 강의를 열심히 따라다녔던 나는 적용하는 부분 항상 고민되었다. 그래서 본인의 자전적인 얘기를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사실 다른 분들이 보시면서 공감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학원장님들이 모인 밴드이기도 하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 14명이 좋아요를 누르셨고 7명이나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이 정도까지 리액션이 나오는 글은 여러분이 쓰신 글 중에 리액션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즉 그만큼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던 글이라는 거죠. 이렇게 글을 써주시는 게 사실 학부모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늘 얘랑 겪었던 일, 경험했던 거, 고민됐던 거, 아이한테 이거 더 못해줘서 아쉬웠던 마음 이런 것들을 꾸준히 기록하시는 게 제가 늘 블로그에 다른 얘기 하는 것보다 좋다라고 말씀 주셨던 건 그런 거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인사이트를 같이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 게 집중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했던 캡처했던 글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저리 글을 썼다. 근데 정작 이 글을 읽으신 많은 분들은 굉장히 진솔하니까 본인도 돌아보시면서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을 쓰시기에 가장 좋은 경우는 뭐냐면 본인의 자녀를 길러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아마 이런 글을 쓰기가 제일 좋을 거예요. 내 아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남의 아이 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비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글을 쓰시는 게 있으면 굉장히 진솔한 글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를 기르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예전 학생과 지금 학생을 비교해 보면서 글을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솔직하게 글을 썼을 때 반응은 더 잘 나온다는 걸 같이 공감했으면 해서 제가 추천했던 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주환 원장님은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모든 분이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오주환 원장님 쓰신 글에 거의 제가 대다수를 머스트리드로 선정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글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이라면 저희 지금 밴드에 있는 오주환 원장님 아이디를 클릭하셔서 이분이 쓰신 글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한 번씩 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주환 원장님 지금 성실사 과정을 진행 중이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수료식을 하시게 될 텐데 수료식에서 아마 제가 오주환 원장님 사례를 정리해서 아마 발표하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1일차부터 마지막 일차까지 끊임없이 하셨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셔서 오주환 원장님 글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이 쓰신 글들을 정리만 하셔도 학원장 입장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교과서 같은
글들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 저는 추천드려요. 그 참에 원장님 자리에 계시죠? 오전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굉장히 하루도 빠짐없고 인증도 하셨고 변화도 많이 느끼셨고 이제는 뭐 브랜드북을 쓰시겠다라는 목표도 세우셨고 저도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건 와, 벌써 그냥 인증글을 쓰셨는데 페이지가 100몇 페이지가 넘어가는 글을 쓰셨다라는 걸 보고 와, 벌써 그렇게 되는구나. 저도 좀 제가 진행하는 입장이면서도 와, 이게 되게 많이.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 원장님 쓰신 글에서 본인이 독서 인증 쓰신 글이 100몇 개가 된다는 걸 보고 제가 뭘 돌아봤냐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업무사를 다 돌아봤어요. 책이 20권 정도 되는데 매 기수마다 미션 카드를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0개 이상까지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 다 모아보기만 해도 글이 150개에서 200개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 원장님 글을 보면서 아, 이거 다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정리해도 교재 하나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을 저도 새롭게 하게 돼서 저도 관점의 변화가 돼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실제로 어떠셨는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리액션 해주시고 관찰을 많이 해주신 우리 공다인데 어떠셨습니까? 그 글 자체는 총 80개가 좀 안 되는 글이고요. 그 매일 아침에 좀 정리를 할 때 했던 글이 좀 이제 한 110페이지 정도가 좀 되는 글이었었고, 저는 이거 뭔가를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첫 2권에는 가졌는데,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너무 이제 이게 좀 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3번째 책을 할 때는 그럼 적용을 했던 것과 한번 연관을 지어보자라고 생각을 좀 해서 좀 제가 했던 그러한 행위들이, 그러니까 이런 뭐 큰 뜻을 갖거나 큰 의미를 갖지 않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이러한 의미를 가졌었구나라는 걸 좀 일부러 찾아내려고 좀 많이 애를 썼었고, 그래서 당시에 좀 성공하지 못했거나 혹은 당시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좀 해봤어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적용한다기보다는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안 됐구나라고 했던 것들을 좀 적용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제가 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었는데 글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좀 좋아하고 이런 것으로 통해서 좀 성취를 느끼고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오모사를 큰 뜻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아침마다 하는 어떠한 루틴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생활 패턴을 바꾸고 싶었었는데 이제 점점 하다가 보니까 사실 1시간 반 정도씩을 투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때로는 그 시간이 좀 타이트함이 있었어요. 간담회가 있는 날이나 발표회가 있는 날이나 약간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도 이거는 무조건 했었었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은 이제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순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좀 성취감을 느끼고 좀 즐거운 그런 행위가 돼서 저는 박상민 원장님께 그리고 동료 원장님들께 좀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 원장님 저희도 오히려 감사하고 많이 공유해 주셔서 11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썼다고 하셨는데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차피 학원을 하고 있고 내가 학원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만든 학원이니까 내 학원을 모르시는 분은 없고 그렇게 학원이 있는데 도대체 과연 내 학원에 대해서 쓸 내용이 그렇게 100페이지나 넘어가는 내용이 나올까? 사실 이 100페이지라고 하시는데 A4지 100페이지면요. A4지 100페이지면 어느 정도냐면 중편 소설 하나 정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이런 책으로 편집하게 되면 책에는 A4지 한 장이 채 안 들어가고 중간 제목 페이지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100페이지 되는 원고 분량을 갖다가 편집해서 출판사에 넘겨 실제로 책으로 나오게 된다면 웬만한 책 한 권 분량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 얘기를 쓰셨다라는 건데 궁금했어요. 과연 어차피 내가 만든 내 학원인데 내 학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쓸 거리가 많았을까? 이게 어차피 그럼 뻔히 아는 거를 썼던 건 아닐까? 그러면 그게 아는 걸 그냥 쓰는 거면은 이게 실제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쓸 게 많아요. 지금- 쓸 게 많다. 지금도 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 이제 예전에는 어, 다른 분들과의 차별성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학원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뛰어나고 다르다. 이제 이런 것을 찾고자 했다면,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과거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었을 때 넘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벽을 실감했고 좌절도 했었었고 실제로 실패도 했었었고 근데 지금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학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4년 전부터 그러니까 확신 아닌 확신은 있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덜 되었었을 뿐이지. 그런데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더 그냥 알리고 싶어요. 이런 교육을 내가 하고 이거 정말 좋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누려야 한다. 그래서 할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사소한 거라도. 지금 오 원장님 얘기해 주신 요 몇 마디 말씀에서도 다른 분들이 꼭 그 같이 느끼고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째, 차별화가 돼야지 성공을 하는 건 맞습니다. 똑같은 걸 내가 더 잘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치킨 게임이니까. 근데 차별화를 찾는다라는 거는 오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돼요. 그래서 오 원장님이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거 얘기를 들으셨으면 다른 분도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게 차별화를 찾는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장점은 말 그대로 새롭다라는 장점이 생기긴 하는데 단점은 일이 증가되고요.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하시는 거는 장기 전략으로 조금 사부작 천천히 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학원을 재정비하는 시기거나 오픈 준비 중이시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면 근데 지금 오 원장님이 얘기하신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따라해야 될 방식은 뭐냐면 예전 것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공했던 것은 왜 성공했을까? 를 생각해서 원인 분석을 해보셔서 나름 본인만의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의 케이스 스터디가 아니라.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왜 아쉬웠을까? 이걸 고민해서 둘 다 뭔가 다른 시도를 조금씩 첨가해서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하던 것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일이 증가되거나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게 조금은 덜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차별화를 찾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전 것을 개선한다는 이미지가 하나가 뭐냐면 책에서 읽은 것 중에 것과 내가 예전에 했던 것을 비교해서 매칭한다라는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이것도 예전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책에서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동기부여가 막 됐어요.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기죠. 그래서 뭘 할까 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요. 근데 새로운 일이 시도했는데 안 되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반복되게 되면은 사실 일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도 생기고. 근데 이거 내가 했던 것 중에 이거와 비슷한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연결점이 있으면 다 연결해 보는 거죠. 연결하고 났더니 얘가 그런 거였어라고 찾았는데 완벽하게 얘랑 맞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개선해서 다시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기존의 것들 중에 하셨던 것 중에 이 책에 나왔던 걸로 내가 적용할 만한 이 예전 사례를 되돌아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해보시는 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원들이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노력해요. 저도 새로운 걸 하려고 항상 노력했고, 근데 새로운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성공이 보장이 안 되고요. 새로운 것을 했는데 저는 안 되는데 그걸로 성공한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똑같은 걸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과정을 정비해 보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기보다는 예전에 잘했던 것들, 반응 좋았던 것들 중에서 잊혀지고 묻어지고 지나가 버리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꺼내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했던 것 중에 조금 아쉬웠던 거, 내가 생각했던 이 정도 기대를 바랬는데 생각보다 반응률이 떨어졌던 이런 방식이 있다라면 이 책에 대입해서 그걸 왜 그랬을까? 이거 여기 나온 대로 뭔가 이런 걸 조금 바꿔서 다시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걸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던 것을 될 때까지 해서 성공시키는 거라고. 그 방식의 접근법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담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꼭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다의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보셨으면 좋겠고, 네, 유한 원장님 요즘 조금 이제 그 고민거리들이 있어서 초반에 활동하시다가 이제 조금 이제 더 하긴 하시는데, 이게 글을 계속 꾸준히 쓰신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비슷한 경우시죠. 지금 유한 원장님이 뭔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좀 있으셨던 상태고, 그걸 이제 서서히 덜어내 가면서 본인 스타일로 소화를 하시는 상태인데, 이분의 글도 역시 보시다 보면 내가 힘든 거를 똑같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실 거니까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원장님이 적어주신 것들, 이 키워드 때문에 제가 선택했습니다. 한 번도 내 수업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생각해 봐야겠다. 자, 여러분 수업이요. 생각해 볼게요. 시작해서 처음에 어떤 말로 아이들과 시작하시나요? 인사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숙제 검사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패턴이 다 다르시겠죠? 그래서 수업을 세밀하게 돌이켜 볼게요.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어떤 사례를 얼마나 들까요? 수업 중에 어떤 식의 비중을 얼마나 쓸까요? 아이들한테 질문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질문할까요? 뭐 그냥 시키나요? 유도하나요? 아니면은 문제를 풀게 하나요? 쪽지 시험을 보나요? 얼마 만에 자주 보나요?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너무 당연했던 것들을 한번 다 적어보시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수업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분명히 처음엔 안 그랬는데 가르치면서 느끼고 경험하시면서 하나가 더해지고 덜해지고 가감이 되면서 지금의 수업 형태를 만드셨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수업의 탄생 과정이죠. 왜 그 교재를 고르셨는지, 왜 그 교재는 그 정도 속도로 진도를 나가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왜 수업 시간은 그렇게 정하셨는지, 왜 그런 숙제를 내주시는지, 숙제 분량이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 아이 학년에게 그걸 도입하는지, 왜 그거는 안 되는지 등등등 모든 것들 다 이유가 있는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져서 기억이 안 나는 그것들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이분이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수업의 탄생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오늘도 이제 제가 한 원장님하고 아침에 수업했던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원장님 학원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지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예전에는 성적 향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뭐 닥달하고 점수 뽑고 이런 식의 수업을 했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뭐라고 하셨더라? 밖에 나갔다가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조교 선생님하고 수다 떠는 아이의 모습을 보셨대요. 근데 조교 선생님하고 애하고 조교 선생님 나이가 좀 더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조교 선생님이 애하고 수다를 떠는데 조교 선생님이 그 아이가 뭘 좋아하고 무슨 연예인 좋아하고 무슨 가수 좋아하고 뭐 무슨 게임 좋아하고 이런 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서로 대화가 되는 거죠. 왜? 왜냐면 둘이 잡담을 하니까 수다를 떠니까. 그래서 그걸 보시는 순간 와, 애랑 더 많은 시간을 수업 시간에 보내고 있는 내가 그 아이 담임이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는 정작 아는 게 저 아이 성적과 수업 태도와 숙제에 대한 것만 알고 있지
저 아이가 뭐 어떤 취향과 생각과 꿈과 취미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저 아이와 저런 잡담을 수다를 떨어본 적이 없더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뭔가 되돌아보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본인이 학원을 만드시고 만드신 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 한 명 한 명하고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관찰 시간을 갖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학원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분은 그거를 갖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광고를 하거나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럼 그걸 좀 잘 정리하셔서 학원에 들어오자마자 떡하니 보이는 벽에다가 크게 하나 브랜드 스토리 같은 거 하나 꾸며서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거든요. 바로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당연했던 수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는 거.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었고요. 이게 이제 아이고 민 원장님 글이신데 제가 머스트리드라고 했던 글들은 한 번쯤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올렸던 글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 원장님이 쓰셨던 글 중에서는 다른 분들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올려놨던 글입니다. 시간이 걸릴 거다. 아예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된다. 근데 이게 저희끼리 공감하는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 인증글을 이 밴드에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학원 블로그에 쓰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원장님이 브랜딩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학부모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했는데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걱정도 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근데 원장님이 책을 읽고 우리 학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학원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시는 이 내용,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엄마들이 댓글을 달고 반응하시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에 대해서 학원에 대해서 더 좋은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게 이런 고민이나 글을 쓰실 때 어필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어떤 책을 읽으시거나 하신다라면 굳이 개인 공간이 아니고 학원 같은 공간에 원장님 칼럼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꾸준히 올리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민 원장님도 학원 블로그를 하신다라면 이런 내용 꾸준히 올리셨을 때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그런 식의 방식을 했을 때 이제는 이렇게 이제 원장님 지금 손글씨 정리하신 거 있잖아요. 아, 이런 사진이 인스타그램 감성이죠.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 찍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수업하는 거 찍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김충광 원장님 하셨던 것 중에 9시에 출근해서 오늘 수업 어떻게 할지 메모하는 이런 사진 하나 붙여놓고 인스타를 올리면 이게 인스타 감성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참고하시면 어떨까. 왜냐면 요 사진 확대해서 보면 아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들이 좀 보여요. 학부모에 대한 얘기다. 인천의 이 원장님이 쓰셨던 걸들도 이거요. 아까 수업의 탄생 과정이랑 비슷한데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 많은 영어 학습 방법에 책 읽기를 선택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정체성을 다져야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본인이 선택한 수업 방식을 왜 선택했을까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이 인사이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원장님 학원 내 블로그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꼭 써주시길 바래요. 내가 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수업을 만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쓰셨던 것 중 여기서 보셨던 거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신 게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본인이 느꼈던 이야기들 특히 이 얘기 보시면요. 26살에 뭣도 모르고 차려서 운영했던 학원에서 나는 이런 감정적 교류를 학생들과 나누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얘기죠. 간증이에요. 자신이 예전의 모습에서는 이런 게 좀 부족했다, 아쉬웠다라고 하는 모습을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어떻게 내가 발전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은 것이 흠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와, 저 원장님이 저걸 본인이
알아차렸다라는 것은 저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지금은 저것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구나. 한번 실패를 해봤거나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두 번 다시 그걸 안 할 거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 초창기에 나의 어리숙했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글을 남기시는 것도 엄마들하고 진정성 있게 교류하시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원 김채령 원장님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같이 보셨으면 해서 골랐던 글입니다. 그리고 인천 진희원 원장님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계신 거죠. 책 읽은 거 올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단상 올리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공감이 많이 달리는 거예요. 물론 근처 학원 원장님들 수도 있고 한데 댓글도 달리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원장님이 처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넘어갈 때마다 뭐가 되냐면 반응이 더 좋아져요. 그 얘기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노트 필기하는 모습, 이런 게 진정성입니다. 자, 한마루학원 박 원장님 쓰신 글들 같은 경우는 요거였어요. 아까 그 수업의 탄생 과정을 돌아본다라는 거 실제 실천하신 얘기죠. 우리 학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니라고 했던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 한 번쯤은 남기시는 거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학원을 오픈하신 지 얼마나 안 되셨다라면 학원 강사로서의 나의 첫 수업부터의 돌이켜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여러분의 히스토리가 지금 학원을 만드는데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이제 골라놨었어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출신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까라고 했던 것들 살펴보시고, 제가 최근에 본 글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글 몇 개를 더 짚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글이라 앞부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죽전의 소현정 원장님 글이신데, 안 계시죠? 네, 안 계시니까.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브랜드 강점들을 내가 세운 교육 철학과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며 조금 더 뾰족하게 다듬는 작업. 정리하면서 블로그에 첫인사를 나누며 소개하듯이 올려두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그런 걸 올리셨어요. 아이디어들도 올려보고 실천도 옮겨보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기록이 남게 되면 분명히 반응이 올 겁니다. 그래서 죽전 소현정 원장님하고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볼 수 있으면 한번 좀 보시는 게 추천을 드리고, 광명의 김민호 원장님 같으신 경우는 이 책을 끝나시고 아까 추천드렸던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를 읽으셨는데,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리긴 했으나 저 책을 읽고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광명 김 원장님 글은 추천을 해놨어요. 이걸 보시게 되면 이런 걸 배우는 거구나, 이런 책이구나, 저 책 볼만하다 아니다, 간접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잘 해두셨기 때문에 아까 수학처럼 영어학원, 이 수학학원인가 영어학원인가 약간 이런 컨셉이었는데, 이분도 글을 시리즈가 올라와 있는 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교수법의 특징을 잡기 위해서 우리 교수법이 이만큼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걸 이렇게 정리해가는 과정이 보이실 거예요. 초창기 글부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수업의 특징을 어필하는 건 이런 방법도 가능하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실 거기 때문에 수학처럼 학원의 이제 김인수 원장님 글은 한 번쯤 살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전 원장님 있고 진희 원장님 받고, 네, 우리 아까 얘기해 주신 양희원 원장님, 양 원장님도 지금 글을 계속 블로그를 올리시잖아요. 점점 글이 지금 보시면요, 하트가 23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원장님 읽고 쓴 독후감 같은 글인데 하트가 23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댓글이 23개입니다. 그래서 댓글에 얘기가 되는 걸 보게 되면서 저는 조금 많이 놀랐어요. 비밀 댓글도 있고 한데, 양 원장님 아직 계신가요? 양현 원장님 자리에 계시죠? 예, 있습니다. 원장님, 예, 예. 이거
저는 사실 이게 네. 보면서 독후감인데 댓글이 이렇게 많이 하면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이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학부모님도 계신가요? 학부형들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진로에 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아시던 그렇다고 분들이세요? 아니에요. 다들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인데, 예, 모두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럼 어쨌든 원장님은 그냥 인증하겠다고 글을 쓰신 건데, 예, 예. 저런 예. 분들이 와서 이제 하트도 하고 댓글도 하고 소통하시는 경험은 어떠셨나요? 어떤 게 좀 어, 느낌이 사실은 어땠어요? 블렌딩을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한번 관심을 두고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조그만 작업은 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이제 이렇게 네. 필사를 하면서 정리를 노트를 하나를 만들고. 근데 마침 이제 이걸 하셨기 때문에 저하고는 굉장히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잘 맞아가지고 하다가 이 책도 예전부터 사실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있었던 책인데 제가 이렇게 손이 안 갔던 책이에요. 아, 네. 사놓고 안 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 전우성 씨 거를 읽다가 이거를 맞아 한번 읽어봐야겠다 했는데 사실 굉장히 이번에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의 다 읽었어요, 지금 현재. 네. 거의 다 읽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서평을 이제 쭉 다른 사람 글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사실 브랜딩하고 상관이 없는 이제 서평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평 쓰는 글 스타일이 있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서평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이제 서평보다 글 내용이 좀 더 내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글들을 다 찾아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그러니까 누가 이 책을 안 읽었어도 약간 읽은 것 같은 느낌을 좀 약간 소개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 하고 썼는데 의외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누가 뭐 서로 이웃을 맺겠다 이런 거를 신경을 써서 해본 적이 없는데 한 이웃이 한 100여 명 이상이 늘은 것 같아요. 서로 그렇죠. 이웃이.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런 작업이 되면 블로그 마케팅으로 따졌을 때도 블로그 전체가 상위 노출되거나 노출이 잘 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하거든요. 지금 제가 좀 살짝 봤는데 이게 초반에 쓰신 글이 16개 하트에 댓글이 2개 정도 달리는 반응들, 댓글이 없거나 하트만 있었던 반응들에서 막판에 쓰신 게 지금 거의 20개 이상의 하트와 댓글도 20개 이상 달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접점이 많이 생기고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육적인 색깔이 좀 더 가게 되면 블로그로 들어오셨던 학부모들도 분명히 저거를 보실 일이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무슨 원장님이 애들 영어 가르친 거 공부하라고 브랜딩을 공부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세요. 더 좋은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런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글을 쓰시라고 말씀드린 게 쌓이면 파워가 강해집니다. 어쩌다 한 번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달, 2달, 3달, 4달 글이 100개, 200개 계속 그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되면 그때 그걸 가지고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진짜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래서 꼭 기록을 남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다른 분들도 지금은 인증글을 만약에 밴드에 쓰셨지만 뭐 한번 내가 재정리해볼까 하셨던 본인이 인증했던 글들을 갖다가 긁어가지고 블로그에 좀 깔끔하게 올리시고 다시 글을 좀 정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특히 해보시는 거. 원장님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공부한다라는 컨셉으로 가시는 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비슷한 분들의 글이 좀 많이 선택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글들은 꼭 시리즈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얻으시는 것들이 좀 있을 거니까. 우리 튜터링랩의 조인숙 원장님, 네, 지금 바쁘시니까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 튜터링랩도 예전에 저랑 성실사에서 수업을 하셨었고,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시면서 점점 확장을 해가고 계시는데, 튜터링랩 같은 경우는 요 글은 되게 짧으신데, 튜터링랩 블로그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학원의 발전사를 조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본인의 생각과 교육 철학을 어필을 하실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셔서 조인수 원장님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주 하지은 원장님 쓰셨던 글 중에 러쉬 세미나, 이게 제가 공지로 올려드렸던 독서 가이드 영상 중에 하나였을 텐데 안 보신 분은 이거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분이 느끼셨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안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 개의 글을 이제 올려놨으니까 다른 분들의 글을 다 보면 좋겠으나 보시기 시간이 부족하시다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제가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 중에서 머스트리드라고 된 카테고리를 눌러서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글이 좀 쌓여서 꾸준하게 쓰신 분들의 글을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 가면 멤버 인증순위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김춘강 원장님, 오전 원장님, 김태호 원장님 같으신 경우는 29일 전체 다 인증하셨어요. 그럼 이분들의 글은 29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디 클릭하셔서 작성글 보게 되면 이분의 글만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 글로 돌아가셔서 처음 글부터 차례대로 보시게 되면 책 한 권을 읽는 효과 플러스 한 원장님의 그 노하우와 생각까지도 한 번에 흡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또 다르게 보는 방법은 이 책을 읽었던 다른 분의 인증글을 순서대로 한 분씩 몰아서 쭉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 그냥 따로따로 봤을 때 몰랐던 게 한 분의 글을 연결해서 봤을 때 이 생각이 어떻게 확장돼 가는지 또 잘 보이거든요. 특히 글을 한 15개 이상 쓰신 분들은 그게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인증 순위에서 인증을 많이 하신 분 순서대로 아이디 클릭하셔서 그분들의 글을 처음부터 한번 쭉 보시는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거기에서 얻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밴드 멤버 184명이 참가를 하셨어요. 저하고 학관노 아이디 빼게 되면 182명이 전체 참가하신 거죠. 사실 실제로 이 과정을 신청하신 분은 200분이 좀 넘습니다. 유료 결제하신 분도 있고 하신데 본인이 신청하시고도 밴드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20분이세요. 20분이 넘죠. 그만큼 일단 이 밴드에 계셨던 분들은 실천력이 있으셨던 분이고 182명 중에서 글까지 쓰고 인증하셨던 분들은 몇 분이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총 69명이 인증을 하셨습니다. 그럼 182명 중에 69명이면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치예요. 근데 지난번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30%, 25%, 35%가 인증을 하셨었는데 이번엔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점점 더 분위기가 좋았고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주는데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아무래도 열심히 인증글을 써주셔서 본인의 인사이트를 같이 해주신 우리 메달 수상자들이신데 이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29일 전체를 다 인증하신 분도 3분이나 되시고 하루라도 인증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하지만 이분들이 하트 남기시고 하신 거 보게 되면 또 되고 제가 이게 밴드 그 운영자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창이긴 한데 저는 이걸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제일 인증글을 많이 썼는지 이건 여러분도 보이시겠지만 어떤 분이 가장 마지막에 방문하셨는지 들어오신 지 며칠 됐는지 이 순위도 보이긴 하거든요. 보면 예전보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독서에 집중하고 계셔서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간 인증 멤버 69명 중에서 10개의 글을 10개 이상의 글을 인증하신 분 그러시면은 여기 유정인 원장님까지겠네요. 여기까지 이상은 아까 소개시켜드린 포지셔닝 책을 읽을 때 밴드가 이번 주 주말쯤에 개설될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쯤에 초대 글을 남겨드리게 될 거고 이 책을 읽는 거는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 책을 함께 읽으실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개인적으로 보실 분도 계실 텐데 책은 굉장히 추천하는 책이니까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랑 함께 보실 분들은 또 1월 달 동안 천천히 서서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은 아무래도 조금 더 묵직한 내용이어서 지식적으로 인사이트를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함께 4주 동안 열심히 읽었던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좋았던 책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 남겨주셔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경험과 생각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는 오늘 북토크는 여기서 이제 서서히 종료를 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이 책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 하시는 분 있으시다라면 제가 마이크 자유롭게 키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를 안 키셔서 네.
여쭤볼까요? 어떤 분한테 여쭤볼까요? 아까부터 이제 그 화면은 켜주셨는데 마이크를 안 켜주신 원장님이 그 접속이 아이폰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이 뭔가 반짝임이 후광이 비쳐서 얼굴이 잘 확인이 안 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혹시 어느 분 말씀하신지 본인이 아실까요? 접속 아이디가 아이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손 드신 원장님. 네, 혹시 어떠셨는지 혹시 소감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면 마이크 켜고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책을 읽었던 소감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게 좀 새로웠다 하시는 게 있으신지. 이 핸드폰 접속하시게 되면 마이크 키고 끄고가 쉽지가 않으셔서 그쵸. 그러면 다음번엔 또 한번 목소리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금강 캠퍼스 김영주 원장님 카메라를 켜주셨는데 원장님 아, 어떠셨어요? 네, 오늘 잘 들었고요. 다른 원장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사실 책을 끝까지 못 읽었어요. 그리고 다 다른 안 읽으셔도 원장님들 돼요. 네, 가끔 네, 다시 학원 좀 재오픈 이런 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많이 못했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이제 메모하면서 브랜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좋은 아,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책을 보시는 거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책을 보고 실천해 보고자 하는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읽는 거니까 책을 끝까지 읽어야겠다라는 압박감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뭐 한 페이지를 보셔도 한 페이지만 보고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고 실천해 보신다면 그게 훨씬 더 값어치 있으시니까 책은 뭐 시간 날 때 다시 보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거나 그렇게 마음에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은 만큼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또 한 분 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분한테 여쭤볼까요? 늘상 저랑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 계셔서 아까 인증글에서도 제가 베스트 글로 선정했던 글이기도 한데 아이디가 이제 개인과외라고 써주신 원장님 계세요. 혹시 마이크는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화면은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바쁘시면 안 키시면 그냥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넘어가긴 할 겁니다만 전남 개인과외라고 써주신 네, 없으시면 혹시 지금도 수업 중이실 수 있어서 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글을 쓰셨던 분들 중에서 여쭤보는 게 소현정 원장님 안 계셨고 김윤수 원장님 저랑 아까 얘기하셨고 진예은 원장님은 아직 안 계시고 영현 원장님 얘기하셨고 김현 원장님도 저랑 자주 얘기하시고 계시니까 일단은 패스해보고 민 원장님 아까 저랑 얘기하셨고 대다수 분들은 김민아 원장님 계시나? 안 계신 것 같네요. 하지은 원장님도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계신가요? 안 계시는군요. 또 이제 인증글을 쓰셨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더 뭔가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일단은 다들 바쁘시거나 수업 중이신 분도 계셔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로 좋은 책으로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읽었던 책이 올해돼서 끝났어요. 1년이 넘게 걸린 책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하시고 네. 다음번에 8기가 시작되는 건 다다음 주인데 그때 또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함께 새로운 책 읽으시면서 또 인사이트 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저희가 정리해서 내일쯤 다시 밴드에 올려드릴 거니까 미처 놓치신 부분, 못 보신 분들은 영상에서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책 소개했던 것들도 영상에서는 뭐 멈추시고 메모하시거나 캡처하실 수 있으시니까 거기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책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저는 또 다른 강의 또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종료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퇴장하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현 원장님, 김진건 원장님, 송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